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리콜, 소송, 해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것들이 과연 테슬라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워낙에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듯이 NHTSA는 리콜을 워낙에 많이 때리니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때립니다. 한 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보다 더 많이 때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이번에 리콜 내용에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제 모델 X랑 모델 Y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델 3와 모델 Y 두 대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모델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갔죠. 홈페이지에 가셔서 혹은 NHTSA에 가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차량의 빈 넘버를 넣은 다음에 바로 그럼 결과를 알려주는데 다행인 건지 제 차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모델 X 같은 경우도 구형입니다. 해당되는 모델들이. 여기 보면 2015년에서 2016년이죠. 그러니까 옛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델 Y는 이거 2020년 모델이니까 지금 모델 Y는 아직까지 미국에서만 팔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델은 대략 한 400대 수준이기 때문에 모델 Y의 판매량이 10,000대도 훌쩍 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엄청 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극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NHTSA의 홈페이지나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건 이 모델 X의 리콜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 모델 Y 새 차가 이게 루프가 통유리죠. 모델 Y는 이게 날아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리콜 내용은 모델 X가 이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접착제가 잘 발라져 있지 않다라는 프라이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델 Y의 리콜은 이 정말 지겹도록 나오는 앞쪽의 서스펜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컨트롤 암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지금 며칠 전에 테슬라가 지금 소송에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것도 옛날에 아주 알려드린, 그리고 한때도 꽤 화제가 됐던,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알려진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모델 X랑 X의 이제 서스펜션 문제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걸린 내용은 이제 제조사가 당연히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쉬쉬했다는 거죠. 리콜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엔 또 중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좀 되기 시작하고요. 모델들은 옛날 모델부터 한 2018년 모델까지, 그러니까 최근 모델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소송이 걸렸습니다. 다들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리콜을 이야기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리콜의 양이, 미국에서 터지는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다른 회사의 리콜을 확인해 볼까요? 제가 컨텐츠가 없으면은 이 리콜 리스트만 이야기할까라는 생각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었죠. 자, GM은 NHTSA에 590만 대 리콜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일단 NHTSA는 리콜을 내렸고요, 에어백 문제로. 근데 지금 GM이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이거를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2007년에서 2014년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에어백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리콜만 보면 차를 못 움직이죠. 리콜은 그냥 매일매일 수백만 대가 때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NHTSA는, 그리고 미국 회사건 일본 회사건 테슬라건 봐주는 게 없습니다. 23일이죠. 며칠 전에 GM이 590만 대짜리 지금 이걸 방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차도 볼까요? NHTSA는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볼보도 당했는데 S60과 X80,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거 기사는 2020년 9월인데 이 사진 되게 오래돼 보이죠? 이게 모델이 언제 거냐면 2001년부터 2003년 모델입니다. NHTSA는 이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모델도 찾아서 리콜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사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이 보수적으로 바뀐 원흉인데요. 그러니까 혁신을 두려워하고 최대한 몸을 사리는 쪽으로 전략이 틀어진 게 NHTSA가 상당량을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것조차도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지고 이렇게 리콜 때리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는 테슬라를 물타기를 하는 거냐? 아닙니다. 리콜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차악을 고르는 거죠. 완벽한 차는 없고 그중 우리는 덜 나쁜 차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리콜을 안 맞는 브랜드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리스크 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이걸 숱하게 당하고 숱하게 소송도 당합니다. 이제 테슬라는 시작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내연기관들이 이거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사그러들었지만 이제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그런 일론 머스크의 어떤 혁신과 밀어붙이는 뚝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테슬라는 지금까지 아주 리스크 관리를 잘 해온 편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테슬라의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이걸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는지에 따라서 잘 나갈 수 있냐, 못 나가냐도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괜히 이게 보수적인 행동을 취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수십 년 당해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사그러드는 건 좀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또 다른 리콜을 알려드릴까요? 폭스바겐 제타도 파이어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이 제타가 당한 리콜은 2016년부터 2018년 모델이고, 엔진의 볼트가 이제 삐그덕거려서 거기서 이제 리퀴지가 생겨서 이제 엔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21만 대를 미국에서 리콜을 합니다. 테슬라는 기존 내연기관과 달리 좀 더 이게 완전히 이건 전자기기죠. 테슬라 자동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킹 이슈도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테슬라는 혁신적인 거, 새로운 거를 많이 시도하는 만큼 이런 게 리스크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가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 분명히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진짜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제가 봤을 때 뭐 회사에 큰 영향이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로 문제들이 커지고 있지 않은데, 이건 추후 잘 지켜봐야겠죠. 이제 해킹 문제,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이걸 해킹하는 이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테슬라는 이번에 패치를 했죠. 이것도 또 이제 모델 X의 키팝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비밀번호를 친다든지 그런 패치를 또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마치 이제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든지 맥OS 업데이트와 비슷한 거죠. 이제 보안 이슈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있죠. 장점으로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지만 다방면으로 연관이 됐을수록 리스크는 당연히 더 커지겠죠. 마지막으로 이 컨슈머 리포트가 또 자율주행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기존에 있던 거에 이제 추가를 해서 여기는 콤마2라고 나오는데 이제 콤마 AI라고, 제가 전에도 이거 여러 번 몇 편의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을 이제 주행 보조 장치가 있는 차들을 좀 더 진보된 레벨 2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이제 컨슈머 리포트가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제가 이야기했을 때 댓글에서도 이게 너무 컨슈머 리포트가 기존 내연기관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좀 뭐 광고라든지 요즘 리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연관이 많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컨슈머 리포트를 굉장히 저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컨슈머 리포트는 기존 내연 이런 자동차 회사들과의 관계가 꽤 이렇게 뭐 유착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꽤 신뢰하는 편이고요. 보수적인 컨슈머 리포트조차도 테슬라의 퍼포먼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테스트한 모든 브랜드 중 유일하게 그린을 보실 수 있죠. 이게 제일 퍼포먼스가 테슬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컨슈머 리포트가 또 제가 신뢰가 가는 거는 이 친구들의 그 잣대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나머지가,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밸류를 더 준다면 테슬라가 1등을 했겠지만 상당량의 이런 평가 잣대들이 말만 다르지 사실상 이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랑 인게이지먼트, 얼마나 이 드라이버가 주시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경고라든지 그것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테슬라는 너무 부주의하다는 거죠. 이 콤마 AI도 혹은 캐딜락 슈퍼크루즈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방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드라이버의 눈을 인식해가지고 딴 데만 쳐다보더라도, 심지어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딴 데만 쳐다보더라도 그 신기하게 센서들이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경고를 낸다든지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기능을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상위권의 랭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컨슈머 리포트는 좀 더 퍼포먼스보다 이런 드라이버 인게이지먼트에 더 이제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신뢰할 만하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참고로 모델 3랑 모델 Y를 몰아보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이 컨슈머 리포트의 평가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확률이 높은 게, 테슬라는 이 차를 몰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아직 FSD 베타 업데이트를 제가 못 받았지만 차가 스스로 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풀려면 좀 핸들을 세게 꺾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그런 뉘앙스라고 할까. 벌써 드라이버들도 그걸 느낄 수가 있고, 테슬라의 정책도 결국은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 컨슈머 리포트의 기본 평가 잣대가 테슬라한테는 기준 자체가 계속 앞으로 나올 점수에도 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